많은 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사실 최고위원 제가 할 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최고위원 회의하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봉숭아 학당 재밌거든요. 그 봉숭아 학당으로 만든 주범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불출마하고 밖에 있을 때 그 기자단들하고 한번 그 대포 한잔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어느 모 기자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원 할 때 자기가 출입을 했는데 원칙도 없어 보이고 때론 돈키호테 같기도 하고 또 한때는 국무총리로 지명받을 때는 MB 때는 또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친박으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원칙도 없어 보인다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분명한 원칙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고 궁금하대요. 그거 내 욕심이었다. 욕심이 원칙이었다. 내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서로 웃은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게 그 당시에 제 수준이었습니다. 국무총리 부분도 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대통령은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다른 장관은 다 포기하더라도 김태호는 통과시켜. 문제 없잖아. 이렇게 오히려 당대표하고 다 불러서 당시 안상수 대표였고 원희룡이가 사무총장이었고 김무성 대표가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태호는 통과시켜. 근데 솔직히 제가 그때 자진사퇴한 배경에는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촌놈으로서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거고 뭐 머리는 솔직히 좀 빌리면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앞서서 가는 지도자는 다리 힘 좀 있어야 된다. 좀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탁 무장이 돼 있었는데 결국에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무리 옆에서 훌륭한 스승이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들을 귀가 없으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도자가 갖춰야 될 절대량의 공부는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 그 칼자루 어떻게 하면 정치공학적으로 칼자루 잡을 생각만 했지 그 칼자루를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성공의 조건,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일천했다. 그 솔직히 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에 운이 좋아서 총리하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다면 더 큰 민폐를 끼칠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를 생각하면은 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마음 아파하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이준석 대표 체제 최고위원 회의의 운영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저는 아내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결론을 낼 거다. 보고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다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정권 창출에 대한 믿음도 있고 더 크게는 이 나라 또 이 정치를 한번 바꿔봐라 라는 변화에 강한 저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이준석 체제의 그런 관점이나 어떤 스타일이나 그 운영 체계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특히 교육학이라고 학위는 받았지만은 특히 이제 농촌 성인들의 그런 그 사회교육적 접근이 좀 이제 강했다. 좀 의식화 교육과 이 조직을 통해서 그 농민들의 권익을 어떻게 확보해 갈 건가에 대한 그런 어프로치들이 이제 많았지만은 방금 하신 말씀은 누구나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한다면 고민을 해야 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가 캐치업 모방하고 따라가는 추격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은 여전히 기존에 틀에 박힌 교육도 유효하다고 아직 봅니다. 뭐 기술 교육 등등. 그렇지만은 이제 캐치업을 넘어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 질서의 그 아이디어로 새로운 어떤 플랫폼에 주도해야 되는 그런 앞서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의 교육제도는 전면적으로 좀 바뀌어가야 된다. 학제도 바뀌어야 되고 교육의 어떤 틀도 바뀌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의 핵심은 결국에 큰 틀의 가치로 보면은
기회의 사다리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가 확보되고 이 사회적 불평등 해소의 가장 근간이고 근본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는 교육으로 재편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4차 산업에 맞춘 소위 과학도들, 첨단 과학도들 저는 한 10만 명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좀 양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 사회과학도, 그러니까 자연과학뿐만,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문사철을 포함한 인문학적 인프라도 우리가 굉장히 두텁게, 넓게 깔아가야 된다. 그런 틀에서 교육의 어떤 철학이나 방향이나 학제도 좀 바뀌어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고민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세대로 초, 중, 고, 대학 나오고 군대 갔다 오면은 거의 28, 29입니다. 그때 취업하고 있다 보면 거의 30살이 넘고 그게 결과적으로 취업 문제와 관련되고 결혼 문제, 출산 문제하고 다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제도 초등학교도 충분히 이제 성장 속도나 그 지식의 정보량이라든가 접근성으로 봤을 때 한 1년 당겨도 된다고 보고 초등학교의 그 6년 기간도 한 5년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학점제로 하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1년을 당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고등학교도 1년 당길 수 있고 대학에서도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면은 한 3, 4년을 이렇게 당길 수 있으면은 17살에 대학 갈 수 있고 25살 안에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그러면 사회 진출이 그만큼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고민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다양하게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예.